현재 라리가에서 가장 핫한 젊은 선수 중 한 명인 이강인.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어린 시절을 보냈던 발렌시아를 떠나 새 팀을 찾아야 했던 처지였지만 지금은 여기저기서 데려가려고 안달이 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90분당 득점 창출 1위를 기록하는 등 그의 기량이 만개했기 때문이지요. 그런 가운데 그가 발렌시아에서 쫓겨났을 때 감독이었던 호세 보르달라스가 당시 이강인의 방출은 구단 측의 독단적 결정에 의한 거였다고 폭로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구단이 이강인을 폄하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강인이 발렌시아를 떠난 작년 여름 감독을 했던 호세 보르달라스는 최근 발렌시아 지역 신문인 레반테 EMB와의 인터뷰에서 발렌시아 측에서 이강인을 내보내려 했고 이는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작년 5월 27일 발렌시아 감독으로 부임한 보르달라스는 이강인과 직접 훈련도 해보고 수석 코치에게서도 훌륭한 선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당시 구단에서는 자신에게 이강인을 구단 선수 육성에 나쁜 사례라며 팀에서 내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은 그런 구단의 지시와 별개로 축구 외적인 것은 배제하고 실력만 놓고 보면 이강인이 발렌시아에 도움이 될 선수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발렌시아는 이강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그 대신 레알 바야돌리드에서 뛰었던 브라질 출신 공격수 마르쿠스 안드레를 데려왔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보르달라스 감독은 자신은 이강인을 붙잡고 싶었지만 구단은 안드레 영입을 택했고 그건 본인이 원한 선택이 아니었다고 했는데요.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발렌시아 운영진은 감독 의사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선수를 갈아치웠다는 게 됩니다. 보르달라스 감독보다 훨씬 이전인 18, 19 시즌 감독을 맡았던 마르셀리노 가르시아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야 했는데요. 당시 그는 1군 주전으로 뛰기에는 아직 어렸던 이강인을 주전으로 뛸 수 있을 만한 다른 팀에 임대 보내려 했고 단장이었던 마테오 알레마니도 이를 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구단주 피터림을 비롯한 발렌시아 수뇌부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이강인의 스타성을 이유로 팀에 남기기를 원했고 결국 임대는 이뤄지지 못했지요. 이는 구단 수뇌부와 마르셀리노 감독, 알레마니 단장 간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둘 다 19, 20 시즌 초반 팀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강인을 제대로 쓰지도 않았던 건 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발렌시아 운영진의 이런 독단적인 면모는 보르달라스 감독에 대한 처우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보르달라스 감독은 전 시즌 13위였던 발렌시아의 순위를 9위로 올리고 코파 델레이 준우승도 하는 등 괜찮은 성과를 거뒀지만 시즌이 끝나자마자 팀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 사이 발렌시아에서 이강인까지 버려가며 데려온 안드레는 리그에서 한 골 3도움으로 최전방 공격수임에도 같은 시즌 이강인보다 도움만 하나 더 많은 거에 먹튀 수준의 활약을 했지요. 그런 안드레도 팀에 남아있는데 팀 성적을 끌어올린 보르달라스 감독은 내치는 발렌시아를 제대로 된 팀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보니 이강인이 발렌시아를 나간 게 새용지마 같네요. 이강인이 발렌시아에서 뛸 때 어땠는지를 보면 보르달라스 감독의 말에 신빙성을 느낄 수 있지요. 다들 아시다시피 KBS에서 방영된 나라라 슛돌이에 출연하며 축구 신동으로 주목받은 이강인은 스페인 라리가의 발렌시아 CF 유스팀에 입단해 본격적인 축구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발렌시아에서 이강인은 세계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영입을 시도할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U20 월드컵 골든볼을 받는 등 탁월한 실력을 보였던 그는 소속팀 발렌시아에서는 크게 준용되지 못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강인이 발렌시아 1군에서 뛰었던 경기는 61경기. 2018년 10월 30일 코파 델 레이 경기에서 1군에 데뷔해 작년 여름 발렌시아를 떠날 때까지 치른 모든 1군 경기 수인데요. 작년 여름 입단한 RCD 마요르카에서 현재까지 뛴 경기 수가 49경기임을 생각하면 발렌시아에서 그가 주전으로 대우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즌이었던 20-21 시즌만 봐도 리그와 코파 델 레이 모두 합쳐도 26경기밖에 못 나왔지요. 이에 이강인은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고자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작년 여름 발렌시아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마요르카로 팀을 옮겨야 했습니다. 이강인이 흔히들 말하는 성골 유수란 걸 생각하면 사실상 발렌시아가 버리다시피 한 거지요. 그로부터 1년 반 가까이 지난 지금 이강인은 새 보금자리인 마요르카의 핵심이 되었을 뿐 아니라 카타르 월드컵에도 출전해 가나전에서 도움을 기록하는 등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그는 포르투갈전만 선발로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교체로 나왔음에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지요. 교체 투입 후 1분 정도밖에 안 지나 조규성의 첫 번째 골을 도운 가나전이 끝난 뒤에는 ESPN에서 이강인이 90분을 뛰었다면 경기 결과가 달라졌을지 모른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포르투갈전에서 김영권의 동점골이 나왔을 때 코너킥을 올려줬던 것도 이강인이었는데요. 코너킥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등에 맞고 김영권에게 흘러간 탓에 이강인의 도움으로 기록되지는 못했지만 이 역시 이강인이 중요한 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임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이강인의 월드컵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했는지는 수치로도 알 수 있지요. 16강전이 모두 끝난 뒤인 8일 기준 월드컵에 참가했던 모든 선수 중 90분당 득점 창출 2위, 월드컵 일정이 모두 끝난 뒤에는 무려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해당 수치는 90분 뛰는 동안 골을 도운 것이나 그 도움과 바로 연결되는 플레이를 몇 번이나 했는지 나타낸 건데요. 이강인은 이 부문에서 90분당 1.84개를 기록해 킬리안 음바페, 네이마르, 앙헬 디마리아, 라임 스털링, 주드 벨링엄 등 네로라는 선수들을 제치고 이번 월드컵 1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부문 3위인 음바페와 4위 마르쿠스 튀랑, 10위인 디마리아가 이번 월드컵 결승전에까지 오른 선수들이란 걸 고려하면 이강인이 어느 정도 활약을 한 건지 짐작할 수 있지요. 특히나 그가 앞서 말한 선수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탑10 선수들과 달리 16강전까지만 그중 3경기는 교체로 나왔다는 걸 감안하면 극강의 가성비를 발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SPN에서 90분 뛰게 했다면 가나전 결과가 바뀌었을지 모른다는 기사가 괜히 나온 게 아니지요. 이강인이 두각을 나타낸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90분당 슈팅 창출 부문에서도 9.54개를 기록한 호드리고에 이어 7.96개로 월드컵 모든 참가 선수 중 2위를 차지했는데요. 여기서도 90분당 골 창출과 마찬가지로 음바페, 디마리아뿐 아니라 축신 리오넬 메시와 앙투안 그리즈만, 요주아 키미히, 자말 무시알라 등 쟁쟁한 선수들이 이강인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90분당 슈팅 창출은 팀 내 다른 선수의 슈팅으로 이어진 플레이의 수를 말하는 수치, 즉 그 선수가 팀 내 공격 운영에 얼마만큼 관여했는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레알에서 뛰는 호드리구가 이 부문 선두인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 탑10에 든 선수들은 9위 미토마 카오루와 이강인을 빼면 모두 네로라 하는 명문이나 강팀에 소속돼 있는데요. 달리 말하면 이강인의 기량이 그런 팀들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과 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리그에서도 이강인은 이번 시즌 현재까지 2골 3도움으로 팀 내 득점 2위, 도움 1위를 기록하는 등 마요르카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월드컵 후 복귀전인 레알 우니온과의 코파 델레이 64강전에서도 이강인은 선발 출전해 팀의 승리에 기여했는데요.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최전방 공격수 베다트 무리키의 머리에 결정적인 크로스를 올리는 등 종횡무진 활약했습니다. 그 덕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음에도 경기 승리를 알리는 구단 공식 트위터 게시물을 장식할 수 있었지요. 이는 이강인이 해당 경기 승리에 있어 큰 역할을 했음을 구단 측에서도 공인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마요르카는 최근 크리스마스를 맞아 올린 트윗에서도 소속 선수 중 이강인만 단독으로 사진을 올리는 등 그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데요. 마요르카가 이강인에 대해 이런 강력한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은 서두에서 잠깐 말했듯 그를 노리는 팀이 한둘이 아니어서입니다. 그중 특히 EPL의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당장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을 데려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요. 1,500만에서 1,700만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강인의 몸값은 사우디 국부 펀드의 자본력을 등에 업은 뉴캐슬에 있어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에만 몸값이 그보다도 비싸거나 그에 준하는 선수들을 여러 영입했으니까요. 이강인을 데려오려는 뉴캐슬의 현재 순위는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 호스퍼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첼시와 같은 명문 팀들보다 높은 2위. 그에 반해 이강인을 내친 발렌시아의 현재 라리가 순위는 10위로 이강인이 현재 있는 마요르카와 한 계단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두 팀의 명성이나 선수들 이름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생각해보면 발렌시아의 현재 상황은 이강인을 버린 업보를 정산하고 있는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강인은 사실상 리그 성적으로 발렌시아에 복수한 셈입니다. 자신들이 키웠으면서 그리고 감독도 쓰기를 원했는데도 이강인을 버린 발렌시아. 그 뒤 발렌시아는 레알과 바르셀로나를 제치고 라리가를 우승했던 옛 명성이 무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이강인은 새로운 팀의 주역이 된 건 물론
신흥 강호로의 비상을 꿈꾸는 뉴캐슬이 노리는 핫한 선수가 되었지요. 복수란 이렇게 하는 거란 걸 우리의 골든보이가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